조선 오이라고도 불리는 토종 재래종 오이. 이러한 재래종은 지방마다 그 특성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늙혀서 먹는 노각 오이도 저는 같은 토종 오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생각합니다. 얕은 재래종 오이는 이처럼 원줄기가 자라면서 거기에서 아들순 나오고 그 아들순에서 손자순이 나와 소속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덩굴이 무성할 때 이제 안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아마 그때쯤에는 같이 심은 다닥이나 가시오이 등 계량종 오이는 다 따먹고 밭을 비울 때쯤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5월에 심었으면 7월이 되어야 여기저기 오이가 열릴 것입니다. 열리는 시작은 늦은 이 토종 오이는 그때부터 설이 올 때까지 주야장차에 열립니다. 그러니 토종 오이 몇 포기 심어 놓으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내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 푸도오이에서 늙은 노각 오이까지 내가 해먹고 싶은 반찬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짤막하고 못생긴 오이를 상품으로 팔기는 어렵지만 텃밭에서 자가소비로 심어 가꾸면 계량 오이보다 훨 유용합니다. 아삭한 식감에다 어린 것도 늙은 것도 다 반찬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이 필요하면 숲을 뒤지면 꼭 한두 개는 보이니 딱입니다. 저는 다른 박가작물은 계량종을 심지만 오이만큼은 토종오이를 심습니다. 처음 토종오이 모종 얻어다 심었을 때 하세월이 지나도 열리지 않길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여 관찰도 하고 실험도 해보기를 3년. 이제 이놈들 성질을 알고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매뉴얼도 만들어 안내드립니다. 토종오이 참외처럼 손자순에서 열립니다. 예전 방식대로 방임해서 재배하다 보니 어미순 갈 때까지 가고 거의 아들순 또 갈 때까지 가고 그 손자순이 열리다 보니 열리는 시기가 늦습니다. 토종오이 일찍 열리게 하는 방법은 손자순을 빨리 출현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어미순을 일찍 잘라 아들순을 내어 기르면서 마디마다 올라오는 손자순에 달리는 오이를 따는 것입니다. 꼭 손자순이 열리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참외도 어미줄기에 열리기도 아들줄기에 열리지만 본격적으로는 손자순이 열립니다. 그렇다고 하단 손자순부터 막 열리는 것이 아닌 것은 참외와 마찬가지입니다. 참외와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부터 7, 8마디 올라와야 열립니다. 이것도 토양 속 질소분이 많으면 출현 시기가 더 늦어집니다. 손자순에 열리기 시작하더라도 처음은 1000마디보다 몇 마디 지나서 열립니다. 차츰 올라가면 1000마디에서 열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 포기는 아들 줄기에서 먼저 열렸는데 어쨌든 지금 첫 수확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이 언제든 필요할 때 딸 수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오이 따려면 모종을 일찍 사서 정식하기 전에 비닐 화분에 심어 원순 적심하여 아들순 받아내는 시기가 빠를수록 일찍 열리죠.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 시기를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오이 성질입니다. 지금부터는 깨끗한 오이를 좀 더 많이 따면서 재배하기 편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물론 이 방식은 텃밭농사 손바닥 농장이 몇 년간 실험하여 다듬은 재배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양대 재배를 합니다. 호박, 오이 모두 계양대 재배를 합니다. 계양대 재배라는 말도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손바닥 농장에서 붙인 재배 방법이니까요. 해당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1.8m 파이프 2개를 이어서 땅에 박으니 3m 조금 더 되는데 4m는 넘어야 아직 수확하지 않은 열매가 땅이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호박 계양대 재배에서 덩굴이 자람에 따라 깃발로 올리고 내리듯 덩굴을 관리하는 것인데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덩굴마다 햇빛을 잘 받으니 암꽃이 더 잘 나고 빨리 자랍니다. 둘째, 열매가 깔끔합니다. 땅이 닿지 않으니까요. 셋째, 한 포기 심어 가꿀 자리에 10포기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넷째, 덩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니 병이 적습니다. 아들 줄기가 자라면 계양대 줄에 걸어 집게를 유인합니다. 앞에서 얘기대로 한 5마디까지 열리는 손자수는 볼 것 없이 자르고 그 다음부터는 서너이까지 암꽃이 열렸나 살펴봅니다. 여기에 암꽃이 착생되었네요.
그럼 안고 핀 다음부터 두석 장 잎을 남기고 적심합니다. 노각을 만들려면 잎을 더 두는 것이 좋겠지만 일찍 따먹을 것이면 그 정도 남겨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암꽃이 착생되었네요. 요령은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에도 암꽃이 착생되지 않았으면 그 손자수는 제거합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처음 암꽃이 달린 아래 마디에 난 손자순도 제거하지만 아들 원줄기에 달린 잎도 제거합니다. 이제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래 하단 새 곁술이 나오는 것도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이 하단 정리는 토종오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량오이도 계량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는 열매를 먹으려고 재배하니 줄기의 자람과 열매 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단의 술이나 잎은 제거합니다. 오이를 비롯한 박가작물 필요없는 술이나 잎을 두면 그 잎이 노쇠하면 흰가루병, 녹균병 등이 빨리 옵니다. 또 아랫부분 통풍이 잘 안되는 여러가지 병 오기 쉽습니다. 또 하단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줄 올리고 내림 등 덩굴 관리하는 데도 더 방해되고 불편합니다. 오이 덩굴은 계속 자라고 자란 만큼 하단의 덩굴은 내리니 나중 보면 구렁이가 따비를 치듯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 나는 대로 원줄기 곁순에 붙은 쑥꽃은 제거합니다. 오이는 수정하지 않아도 열린 것 아시죠?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냥 두어도 큰 탈은 없는데 오이 늦게 따서 먹으면 그 사이 씨앗이 여물어 씹힐 수도 있고 또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이상 기울 때는 생리장애로 곤봉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이 속에서 씨앗이 어떤 부분에 연결고 또 어떤 부분에 연결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계량오이나 토종오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양 때 재배하면서 오이 따먹다가 9월 기온 내려가면 박하작물은 단위성 식물이어서 마구 암꽃을 피웁니다. 그때는 줄 오르내림 중단하고 옆에 펜스나 그물 등 기어오를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방임 재배합니다. 병만 안 들면 이 토종오이는 설이 올 때까지 열립니다. 수명이 계량오이에 비하면 몇 배나 더 깁니다. 만일 후반기에 씨앗을 재종할 필요가 있으면 이때는 쑥꽃을 따지 마시고 오히려 쑥꽃으로 인공수정시키십시오. 텃밭 농가에 따라서는 풋오이보다는 노각오이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려면 따지 않고 두면 됩니다. 적당히 익었을 때 따서 반찬하면 됩니다. 노각오이는 오래 뒤에 따기 때문에 줄내림으로 땅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노각오이는 2, 3잎 더 두고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줄기는 오이 자람에도 도움이 되지만 노각오이 펜스나 막대에 붙들음에 두면 땅에 닿지 않습니다. 토종오이는 정말 쓰임새도 많고 많이 열리고 오래도록 열립니다. 다만 한 가지 손자순에 제대로 열리니 계량오이보다는 어쨌든 늦게 열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 열리는 시기를 더 당기려면 아들 줄기 기르면서 손자순 곁순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당기고 싶으면 모종을 정식 전에 사서 원순 자르고 아들순 나와서 심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식 후 2, 30일이면 질소와 가리 중심 우피를 주는 것과 열매가 달리지 않았을 때 병충해 방지하는 것은 어느 재배법이나 같습니다.